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멈추는 것 해보셨습니까? 전 해봤는데 진짜 쉽지 않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불안을 평안으로 김필수입니다. 돈이 많이 벌고 싶은 것은 욕심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욕심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은 행동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얻을 만한 일을 하지도 않고 얻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욕심입니다. 하지만 얻을 노력을 하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의 목표가 되겠죠. 그러니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은 욕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돈이 점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돈이 점점점 적어졌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100명의 사람들에게 하면 99명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돈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많이는 필요 없고 딱 적당히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는 당신도 똑같은 생각이신가요? 만약 딱 적당한 게 좋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한 달에 얼마입니까? 당장 1년 뒤에는 당신이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거주 환경, 부양가족, 건강상태, 또 취미 여부 등등 하루가 멀다 하고 변화하는 인생의 굴곡에서 얼마가 딱 필요한지 계산 가능한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내로라 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국가의 예산을 예측해도 매번 세고 매번 넘치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딱 중간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범이란 것을 가늠할 수 없죠. 평균 실종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 시대에 당신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점점 더 많이 벌거나 점점 더 적게 벌거나. 제일 먼저 많이 버는 게 욕심이 아니란 것도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중간은 선택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둘 중에 어떤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어떻게 살기로 결정하시겠습니까? 아니, 뭐 부자, 거지가 결정한다고 됩니까? 그럼 너도 나도 다 부자하지. 누가 더 가난해지고 싶겠습니까? 네, 결정하면 할 수 있습니다. 결정은 독일어로 엔차이동이라고 합니다. 엔차이동에서 ENT를 뺀 샤이동은 이혼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결정이라는 것은 이전의 나의 생각이나 나의 행동을 멈추거나 틀어서 완전히 다른 상태의 나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혼하고 나서 함께 살지 않는 것처럼 결정을 한다면 본격적으로 변화를 가지고 올 행동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부자 되기를 선택하고 결심하고 결정했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 잠을 줄일까요? 일을 많이 할까요? 제가 오늘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책을 읽고 매일 글을 쓰십시오. 영상 당장 끄고 싶죠? 아무리 고리타분하다고 해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책을 읽고 또 그것을 글로 남겨서 머리에 새기면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가 당신의 삶에서 살아 움직일 것입니다. 그렇게 쌓인 다른 이들의 성공 스토리는 멀어 보였던 내 꿈을 손에 닿을 정도로의 거리에 가져다 둡니다. 그래서 희망을 주고 마음에 불씨를 심어놓고 하죠. 또 그냥 그 근처에만 갖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룰 만한 길도 만들어냅니다. 우리 사람의 눈은 보고자 하는 대상을 제외하고는 뿌옇게 블러 처리를 합니다. 손바닥에 초점을 맞추면 나머지는 뿌옇게 보이게 됩니다. 이것을 전부 다 고해상도로 출력하기에는 우리의 뇌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알아서 선택과 집중하는 것이죠. 이 말은 당신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당신이 처한 환경과 문제들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매일 똑같은 하루에 초점을 맞추고 살다 보면 인생은 지루하게 보이고 도저히 변화할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독서를 통해서 나도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저 꿈을 손에 넣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꿈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그 전까지 인생에서 중요했던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 블러 처리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당신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꿈과 당신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방해물만 선명하게 보이게 되죠. 그럼 그때부터 당신은 또 책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저런 도전을 해가며 눈앞에 보이는 방해물부터 부숴나갈 것입니다. 이미 같은 일을 겪은 수많은 책 속의 조력자들이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100일만 투자해서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왜 부자들이 책을 달고 살고 새벽마다 도서관 앞에는 승용차들이 다녀가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책은 순리자처럼 흐르는 대로 살던 삶을 역행하게 합니다. 친구 연락 오면 술 마시러 나가고, 피곤하면 오늘의 루틴은 건너뛰고, 월급 나오면 사고 싶었던 아이템을 지르고 또 모으고 지르고 하는 이런 생활을 포기하게 됩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자동으로 정렬되는 것이죠.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멈추는 것 해보셨습니까?
전 해봤는데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화장실에 불이 났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생 볼일 제대로 못 보기 전에 끊고 나와야 하죠. 독서를 하는 사람들은 불이 근처에 오기도 전에 불이야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경고를 들은 사람은 즉각 하던 행동을 멈추고 반응할 수 있지만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은 노이즈 캔슬링 헤드셋을 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 불에 데이거나 불에 잡아먹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미 책 읽고 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밥은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된 상태일 것입니다. 책의 내용을 비판하던, 적용하던, 옹호하던 글로 써서 소화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또 글 쓴 것을 바탕으로 행동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책을 읽기만 하는 사람은 음식을 먹기만 하는 사람처럼 비만이 됩니다. 글로 써서 또는 행동해서 운동하는 것처럼 우리 몸의 에너지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자, 오늘의 말을 정리하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원하는 것이 욕심입니다. 또 적당히 살고 싶다는 마인드는 그냥 현실 도피입니다. 더 벌거나 더 가난해지거나 둘 중에 선택하셔야 합니다. 당신이 돈을 더 많이 벌기로 선택했다면 결정해야 합니다. 또 결정했다면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 가장 추천하는 것은 바로 독서와 글쓰기입니다. 책과 친하지 않으시다면 역행자라는 책을 추천드립니다. 없던 독서 습관을 만들 오기를 불어넣어주는 책입니다. 깜깜한 골목길이 무서운 것처럼 불안은 무지로부터 옵니다. 저는 여러분이 꼭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얻어 인생의 평안을 누리시길 원해 오늘도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어 고맙습니다. 안녕!